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요즘 제가 1인 영상 제작과 관련한 영상을 올려봤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콘텐츠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기도 한데요. 영상 제작자로 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1인 영상 제작자라는 옷을 입고 시작하시거든요. 카메라 하나에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진입 장벽도 낮고 또 반대편에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영상 제작 의뢰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인 영상 제작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상 제작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처음 이 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내가 되고 싶은 롤 모델이 있거나 하고 싶은 커리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유튜버들 중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여러 영상도 만들고 또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네트워크 기회도 갖고 영향력도 쌓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꿈꾼다든지 아니면 나는 CF 감독이 되겠어 혹은 어떤 특정한 나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영상 제작자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목표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되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일을 찾는 단계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전단지를 붙여야 하나, 광고를 내야 하나, 뭐 여기서부터 혹시 지인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 루트를 알아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과정도 아주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스타일의 일만 한다든지 창작자로서의 나의 가치가 있고 제작비 부분에서도 그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당신이 원하는 이 일을 지금 당신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뭔가요?에 대한 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영상을 의뢰하실 분들이 혹은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분야의 브랜드 담당자들이 여러분에게 그 영상의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에 대한 답입니다. 전 이걸 명함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뿌려야 하는 건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놓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뿌려야 할 것은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자리를 잡은 창작자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창작자들이 완결지은 일들이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고 또 그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그게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게 되고 싶어. 이런 제작자가 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거야 라는 선언이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의뢰해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시켜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많이 봐왔고 누구보다 많이 아니까, 이런 답은 클라이언트를 설득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온 제작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클라이언트들이 당신이 원하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뭔가요?를 무시하는 입문자들이 겪게 되는 코스가 보통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코스는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맞는 일만 찾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그 기준에는 많이 모자란 일들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의 짐이 돼서 살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예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빠르게 일을 접고 재취업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답해야 할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상 제작 의뢰를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영상 제작자로서의 커리어와 목표를 가진 분들의 경우라고 상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자아실현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목표는 그냥 돈이 벌고 싶은 거라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부터 영상 제작자 시작 이렇게 해도 뭔가 바뀌는 건 없잖아요. 왜 나는 일이 없지? 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개업 첫날 기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야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존재를 알리는 건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고요.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영상의 관점으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의 어떤 가치 문제처럼 보여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마저도 받지 못하는 가격이라면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고민해봐도 제 결론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라도 일을 하는 게 최저시급도 못 받고 그냥 빵원으로 노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내가 손해보면서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면 말이죠. 낮은 단가에 나를 던져놓으면 생태계가 교란된다. 결국 나 편하자고 모두가 죽는 길이다. 결국 너도 죽는다. 생태계가 악화되고 모두가 낮은 단가로 경쟁하게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니다. 예전에는 1000만원짜리 영상을 만드는 시장 가 고객과 A 제작자밖에 없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최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고 500만원의 예산만 있던 나라는 사람들에겐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죠. 제작자들의 구성도 그렇죠. 이 A 기업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1000만원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유형의 제작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300만원과 500만원짜리로도 영상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작자 구성 B, C가 생긴 겁니다. 이들은 1000만원짜리 영상만큼의 만듦새는 아니지만 아무튼 300만원, 500만원으로도 1000만원짜리의 한두 단계 낮은 완성도로 어찌됐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1000만원이 없어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나 다가 이 영상 제작 시장의 고객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기존의 영상 제작 고객 가와의 니즈가 좀 다릅니다. 난 굳이 1000만원짜리 퀄리티를 낼 필요는 없어. 그냥 선택지가 1000만원 하나밖에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퀄리티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300만원, 500만원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손안에 주어지니까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로 인해 급격하게 영상 제작이라는 시장이 보다 다채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만원으로 영상을 의뢰하던 가의 일부, 가다시1도 500만원, 300만원짜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1000만원짜리 상품이 조금 비싸다고 계속 생각해 왔거나 혹은 500만원짜리로도 그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가는 1000만원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300, 500만원으로 영상 제작을 의뢰해봤지만 그들의 고유의 깐깐한 눈높이에 맞는 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낮은 단가의 시장은 자신들과 상관없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의식들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제작자니까 제작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상황은 영상 제작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낮은 단가의 영상 제작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B, C 유형의 제작자들이 새롭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영상 제작 공급자들의 체질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B, C 제작자들은 고성능 저가격 카메라 출시, 올인원 영상 편집이 가능한 소형 랩탑의 보급이라는 또 다른 시장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이들입니다. 이런 경우 A 제작자는 가다시 1 고객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당장 B와의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된 생태계를 대하는 반응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가 고객사를 봅시다. 이 고객은 B, C 제작자들이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고객입니다. B 제작자가 아무리 500만원으로 날고 긴다고 해서 영상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 깐깐한 가 고객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 고객사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A 기업사와 계속 일하게 될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크몽에서 숨고에서 낮은 단가로 일하는 게 모두 같이 죽는 선택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께 낮은 단가로 몸을 갈아 넣을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일 여러분이 처음 영상 제작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고객은 가, 나, 다 고객도 아닌 라 고객이라는 겁니다. 왜 나 고객을 여러분이 만날 수 없냐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나 고객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라 고객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 고객, 다 고객에게 증명하지 않는 한 바로 나 고객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게 초기 투자 비용은 대충 카메라와 컴퓨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경험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수히 많은 경험의 인풋을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알면서 그럴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것과 실제 현장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첫 단계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진 않을지, 단가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게 아닐지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일로서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쌓는 것이냐라고 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론 속에서의 영상 제작은 기획을 잘하고 기획에 따라 영상을 잘 만들면 되는 그 기술을 습득할 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의 영상 제작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늘상 발생하는 다른 의견들을 듣고 상대에게 잘 설명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하죠.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의견을 조율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하면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기획에 반영하는 그런 능력도 요구됩니다. 그뿐 아니라 기획에서 영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하지만 예측 가능한 실수들에 대한 대비 목록, 제한된 시간 안에 촬영을 완료하기 위해 촬영 타임 테이블을 짜는 노하우, 편집 단계에서 고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지점이 주로 어떤 부분이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치, 고객이 만들기 원하는 영상의 비용과 제작 기간 등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 제시하기, 이런 것들이 실제 일을 해보면서 내가 얻게 되는 경험치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 내 몸에 체화된 나의 탁월함이 되는 거겠죠. 이런 능력은 내가 좀 더 중요한 혹은 좀 더 비싼 일을 해야 얻을 수 있거나 아주 저렴한 일을 하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 시도해보고 경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쌓은 우리의 경험치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 일이 실제 맡겨졌을 때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보증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라 고객을 많이 만나면 어느새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이 다 고객으로 바뀌어 있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것 그 너머의 것들, 실제로 많은 경험을 여러분 안에 축적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탁월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는 어떤 단축키, 지름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선물로 받는 결과물이 결국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영상 제작자라는 호칭이겠죠. 여러분이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미리 정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압도적인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학생이라면 독립의 압박이 없는 시기를 잡아서 압축적인 경험의 시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어디서 하냐고요? 공모전에 나가셔도 되고요. 공짜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인스타 광고를 올리셔도 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내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제안사항을 담은 DM을 보내도 좋겠죠. 세상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게 원망스럽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맨 처음 예를 들었던 바로 그분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제 브랜드로 자아 성취를 하고 싶은데 그냥 돈 버는 개미지옥 속으로 들어가란 말인가요? 라고요. 그분들께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의 라디오곡 부장 우시지마 씨가 한 마지막 대사로 대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도俺は時々虚しくなる。何のためにこんなことやってるんだ。みんなに頭下げて
みんなに気を使って何がやりたいんだ俺は。自分で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いつかみんなが満足するものを作るんだって。そんな日が来るのか本当に。 언제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도 모두가 인정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잊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가 하기 싫어했던 그 일들이 연로가 되어서 내가 진짜로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들의 차원으로 나를 추진력 있게 끌어올려주는 것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영상 제작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お願いですから本の通りにやってください。奥さんよく聞きなさい。僕らは遊びで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だったら最後に私の名前呼ぶのやめてください。私の本じゃないって言ってください。あんた何も分かってない。我々がいつも自分の名前が呼ばれるのを満足して聞いてると思ってるんですか。何もあんただけじゃない。私だって名前を外してほしいと思うことはある。しかしそうしないのは私には責任があるからです。どんなにひどい番組でも作ったのは私だ。そこから逃げることはできない。満足いくもんなんてそう作れるもんじゃない。妥協して自分を殺して作品を作り上げるんです。でもいいですか。我々は信じてる。いつかはそれでも満足いくものができるはずだ。その作品に関わった全ての人とそれを聞いた全ての人が満足できるものが。ただ今回はそうじゃなかった。それだけのことです。どうする？今帰ったらあんたの負けだ。オタクも作家の端くれなら最後まで聞いていくことだ。